컵라면에서 치약 맛이 나는 거예요. 야, 김한혜 너 혹시 이거 수돗물로 끓였냐? 네 했더니 야, 여행 초보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김한혜 워터소믈리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 첫 영상은 저에 대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워터소믈리에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김한혜 워터소믈리에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저의 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물 전문 유통 컨설팅 회사인 더 좋은 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물은 편의점, 마트, 백화점, 온라인 다양한 곳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물을 소개하고 또 알리고 판매하고, 물의 어떤 대중화, 그리고 프리미엄 워터의 대중화, 진짜 더 좋은 물이 무엇인지 등등을 소개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포털에 가면 김한혜 워터소믈리에가 제안하는 이라고 해서 판매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사면은 좀 쌉니다. 워터소믈리에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워터소믈리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워터소믈리에는 소믈리에에서 파생된 직업인데요, 소믈리에는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에 맞게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직업인데요, 물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주문한 음식에 맞게 물을 추천하고 판매합니다. 워터소믈리에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등장을 했고요. 워터바에 관련된 개념도 2000년도에 등장을 하게 됐고, 물을 판매하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에 이제 들어서서 생긴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개념도 갇히지 않고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에 맞게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믈리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장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에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 좀 강하지만, 어디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실제로 고객을 만나면서 와인을 추천하는 느낌이라면, 워터소믈리에 같은 경우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음식에 어울리는 어떤 테이블 워터로서의 어떤 개념 외에도 고객의 어떤 체질, 그리고 고객의 식습관 등에 따라서 물을 추천하고 또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물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워터소믈리에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어떤 오프라인 공간 외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고객이 필요하다,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또 찾는 물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직업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워터소믈리에입니다. 제가 워터소믈리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처음에는 와인을 배우고 군대 갔다 와서 막걸리가 뜨길래 전통주도 하게 됐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음료학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음료학개론은 중간고사까지 물을 배우고 또 중간 과제는 커피를 하고 기말고사는 차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기 중에 꿈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라고 해서 캐나다를 한 2주 정도 갔다 옵니다. 시험 앞두고. 그때 이제 캐나다에 갔었는데 슈퍼마켓에 갔어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이제 캐나다에 갔을 때 저는 보통 여행을 하면 저에게 제일 관광지는 슈퍼마켓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식료품을 먹고 어떤 식문화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 이제 관광지 갈 때 저는 슈퍼마켓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보내면서 신기한 건 사 먹기도 하고 하는데, 캐나다의 한 슈퍼마켓, 런던 드러그라고 있습니다. 드럭스토어인데 규모는 약간 우리나라 대형마트보다는 조금 작고요, 동네에 있는 할인마트 슈퍼마켓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한쪽 벽면이 전체가 다 물인 거예요. 여기 저희 사무실처럼 한쪽 벽면이 물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냉장고 한 2-3칸에 여러가지 물 브랜드, 기껏해야 한 줄에 한 브랜드가 있으면은 많이 좀 진열이 된 상황인데, 거기는 한 냉장고마다 한 브랜드씩 진열이 되어 있었고요, 한쪽 벽면이 전체가 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이 각자의 냉장고를 가지고 진열이 되어 있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돗물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브리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있는 정수 통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생수도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한쪽 벽면이 전체가 생수인 것처럼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물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가을에 경희대학교랑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샤또 몽투스라고 하는 와이너리랑 산학협력을 맺어가지고 제가 이제 포도 따고 양조를 좀 체험하러 2주 정도 또 프랑스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포도에 대해 배우고 와인에 대해 배우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맨날 까르푸에 가서 물을 막 이만큼씩 사옵니다. 이만큼씩 사와도 뭐 한 3만원? 4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저는 막 물 테이스팅하고 테이스팅 노트 쓰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선배들 거까지 해서 컵라면을 끓여오게 된 날이 있었는데 저는 평소같이 수돗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녁 먹고 만나가지고 씻고 나왔는데 내가 양치질을 했나? 컵라면 먹는 걸 알고 있었는데 컵라면에서 치약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양치질을 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이 선배들의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죠. 봤더니 야 김한혜 너 혹시 이거 수돗물로 끓였냐? 네 했더니 야 여행 초보도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어떻게 컵라면을 수돗물로 끓이냐, 생수로 끓여야지. 이게 그 각 나라마다 물이 다르기 때문에 컵라면을 끓였을 때 불소 성분 때문에 이제 치약 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제가 이제 까르푸에 가가지고 생수를 사서 오늘 제가 생수를 사왔으니 컵라면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컵라면을 또 끓여드렸는데 거기 또 치약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에 미네랄 함량을 봤더니 불소 함량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왜 프랑스 사람들은 생수를 골라 마시는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날 까르푸에 또 가가지고 미네랄 함량이 제일 낮은 거, 불소 함량이 제일 낮은 거를 다시 골라서 세 번째 만에 프랑스 여행에서 컵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물이 중요하고 활용도도 굉장히 넓을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는 왜 이탈리아 요리, 프랑스 요리를 우리나라 물로만 할까? 그래서 현지의 맛이랑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천에서 쌀밥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쌀을 사왔는데 집에서 먹으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 맛이 안 나는 게 쌀뿐만 아니라 물에 또 느낌도 있을 거고 분위기, 사람 그런 요소들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컵라면을 먹었던 그 경험 때문에 좀 빨리 깨우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물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넓고 튼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에 대한 확신을 또 갖게 됐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S백화점 워터바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으로도 많이 체득을 했었죠. 그러면서 워터 소믈리에가 됐고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워터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워터 소믈리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워터 소믈리에 굉장히 많이 생소한데요.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학생이었고요. 워터 소믈리에 대회 우승할 때도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고 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대회에 나갔었는데 대회에서 계속 뭔가 아쉽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좀 경험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S백화점 워터바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하루에 보통 한 400명 만나는 게 손님들을, 그래서 하루에 한 400명, 주말에 많으면 한 1000명 정도씩 만나면서 그분들이랑 다 대화를 했었죠. 적게는 그냥 에비앙 주세요 그러면 에비앙 여기 있습니다 1180원입니다 계산해주고 많은 경우도 있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시간에 상담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에 있는 이제 백화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층의 고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백화점에 와서 사실 제일 만만한 게 물이거든요. 저희는 프리미엄이라고 해봐야 2,000원대, 1,000원대, 예를 들어 에비앙도 1,000원 초반이었고 피지워터도 1,900원 정도였었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물이고, 또 쇼핑하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5,000원 하는 것보다 이제 건강한 물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랑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면서 뭔가 저의 레퍼토리도 만들고 에피소드도 많이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워터 소믈리에 활동 1년 동안 신세에서 일을 하고 그만둔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복학해서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미디어 활동을 했습니다. 방송도 많이 했었고 잡지에 연재도 했었고 그러면서 뭔가 워터 소믈리에를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졸업 시즌 될 때 그래도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친구들은 막 공채 시즌이다 해가지고 막 원서 쓰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억 잘 안 나지만 그때 세봤을 때 18개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채용 문의를 했었고요. 오히려 제가 뭐 거기에 채용 문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저한테 약간 스카우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평생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 시즌 딱 한두 달 막 연락 많이 오더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약간의 슬럼프도 겪고 그러면서 원래 평소에 제가 멘토로 모시던 분이 이제 사무실에 테이블이 남는 게 있으니 와서 너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집에서 나와서 좀 건실적인 꿈을 또 다시 그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나왔죠.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 저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그러면서 칼럼 연재를 시작하고 그래서 소믈리에 타임즈라고 하는 매체에서 그때는 이제 네이버 제휴되기 전이었는데 저희 있을 때 이제 네이버 제휴되고 그래서 저도 칼럼을 연재했는데 먹는 물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67화까지 칼럼을 연재를 했었고 SNS 이제 개설해서 워터 소믈리에 전문 계정으로 해서 물을 리뷰를 했었는데 영어로 했었습니다. 영어로도 하고 많이 올리다 보니까 초창기죠. 2016년 정도에 SNS 개설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많은 생수 업체에서 연락이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워터 소믈리에가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니까 리뷰해달라고 하고 그때는 거의 매달 남미, 유럽 뭐 이런 데서 물이 계속 들어왔어요. 매달. 그래서 리뷰해주고 그 리뷰해준 것들에 대한 어떤 컨텐츠가 쌓이면서 또 해외에서도 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해외 활동도 조금 한 편이죠. 그래서 광저우에 있었던 그 물 품평회에서도 심사위원으로 갔었고 또 유럽에서도 불러줘서 슬로베니아에 있는 블레드 워터 페스티벌에 제가 거의 메인 이벤트를 맡아가지고 물 강의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막 슬로베니아 국영방송에서도 인터뷰하고 많이 왔었죠. 다른 스타들처럼 막 마이크가 앞에 막 8개씩 있고 거기서 막 제가 영어로 인터뷰하고 영어는 잘 못합니다. 옛날에 나는 몸신이다에 또 몸신으로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나가서 방송도 했었고 또 JTBC에서 옛날에 내 이름을 찾아줘 한 명에 거기서도 나가서 저랑 이름이 같은 하늘 친구들을 모여가지고 방송 활동도 하고 옛날에 커머셜 광고 모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광고 모델도 했었고 그리고 그 소믈리에 타임즈 있는 동안 거기가 이제 식음료 컨설팅 회사였는데 거기서 물 관련된 뭐 교육 같은 것도 컨설팅하고 또 회사의 뭐 어떤 브랜딩, 광고, 홍보 등등 관련된 내용들을 제안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그런 일을 했었고요. 소믈리에 뉴스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믈리에 뉴스를 2년 동안 제가 기획하고 해서 앵커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더 좋은 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저희 대표님께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2019년에 더 좋은 물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지금 와서 유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외 생수 한 10가지 이상의 브랜드를 제가 유통하고 있고요. 편의점, 그리고 백화점, 슈퍼마켓, 온라인 등등에서 물을 판매하고 있고 이제 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기회들이 생겨서 최근에는 녹차 그리고 커피 등을 출시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또 식품 이런 것들로 회사 차원에서는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제 물 쪽 전문이지만 이제 회사 쪽에서는 회사로의 어떤 그런 발전 등이 있어서 이제 물로 시작한 회사지만 음료로 키웠고 이제 식품까지 좀 더 파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워터 소믈리에가 되는 법. 워터 소믈리에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인정 많이 받는 건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 발급하는 워터 소믈리에 자격증이고요.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죠. 2011년부터 교육과정이 있었고 정식으로 아마 민간 자격증 그게 등록이 된 게 2016년인가 그래요. 2011년부터 워터 소믈리에 대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호텔 식음료 관련된 학과에서 워터 관련된 커리큘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배우신 다음에 워터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시면 됩니다. 워터 소믈리에 자격증은 총 3단계로 있는데요. 인터미디에이트 가장 이제 기본 자격증이 있고 그 위에 어드밴스드 자격증이 있고 그 위에 마스터 워터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각 레벨마다 들어야 되는
교육 이수 시간이 다르고요. 그리고 채워야 되는 어떤 경력의 또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마스터 워터 소믈리에는 현직에서 5년인가 6년 정도 일을 해야 어드밴스드를 따고, 그래야 마스터 워터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있었던 워터 소믈리에 경기 대회는 예선, 그리고 준결선, 결선으로 되고요. 예선에서 아마 필기 시험만 보는데, 필기 시험 중에서 어떤 점수를 넘어야 되고 상위 20명만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준결선에서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상위 3명이 이제 결선에 올라가고요. 아마 결선에 올라갈 때는 예선 성적이랑 같이 믹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예선 성적 20-30%, 그리고 준결선 성적 70% 해서 결선에 올라가고, 결선에서는 5가지인가 6가지 종목이 있어요. 거기서 상위 3명과 함께 또 서바이벌을 통해서 1등, 2등, 3등으로 나뉘고요. 저는 2014년도에 우승을 했고, 아마 2021년에는 제주도에서 열리나 대전에서 열리나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대회를 우승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능력 있는 워터 소믈리에라는 걸 증명을 해야 하죠. 그래서 뭐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취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매장을 차려가지고 물을 유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장이 아닌 저처럼 유통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레스토랑에 물을 컨설팅하고 물을 납품하기도 하고요. 교육에 자신이 있으면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어떤 문화센터 혹은 또 기업체 강의들도 있고요. 주로 컨설팅이나 유통 쪽에서 아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입사들이 있죠. 에비앙 같은 경우는 롯데랑 동서에서 수입하고 있고, 피지는 인터 B&F, 그리고 아쿠아파나나 산펠레그리노는 신동, 그리고 주맥스라는 큰 회사도 있고, 폐기에 수입하는 CUC도 있고 등등에서도 제 생각에는 워터 소믈리에를 채용할 만큼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좀 증명하고 그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들이 또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이 정도면 워터 소믈리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 좋았을까요? 앞으로 물에 관한 거의 모든 컨텐츠를 다룰 예정이니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앞으로 제가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